학교 폭력의 원인과 경고 징후 식별 방법. 이 장에서는 학교 폭력의 원인과 잠재적인 경고 신호를 식별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 폭력을 이해하고 향후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예방 및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용적인 조언 외에도 존중이 가장 중요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 폭력의 원인과 경고 신호 이해. 학교 폭력 다양한 유형과 결과에 대한 이해. 학교 폭력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육 환경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잠재적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디지털 사이버 괴롭힘, 재산의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폭력의 예로는 주먹질, 발로 차기, 때리기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 활동이나 접촉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폭력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기 위해 말이나 행동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디지털 폭력 또는 사이버 괴롭힘은 기술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입니다. 재산 폭력은 누군가가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경우입니다. 학교 폭력의 결과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트라우마와 학업 성적 저하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두려움, 스트레스,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의 위험 증가와 불안 역시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잠재적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위험 요소 인식. 학교 폭력을 생각할 때 가장 극단적인 예인 신체적 폭행, 총격, 이와 유사한 폭력 행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는 신체적 위협, 따돌림, 기타 형태의 정서적 학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주요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학교 폭력의 단일 원인은 없지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빈곤, 총기에 대한 접근성, 가족력 및 기타 요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는 학교 폭력의 위험 요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출신의 학생들은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 및 기타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예방적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주 결석하거나 수업에 낙제하거나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은 좌절감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결석하거나 정학을 받는 학생은 폭력의 위험이 높습니다. 가족력은 학교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약물 남용, 폭력 또는 실업 이력이 있는 가정에서 온 학생들은 학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학교 폭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데이터는 주관적이며 빠르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직원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학생의 행동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나은 리소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의 경고 신호 식별하기. 폭력적인 행동의 경고 신호를 식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흔한 경고 신호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동 변화, 빈번한 언어 폭발, 동료로부터의 고립, 위험한 물건이나 무기 소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징후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명백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학생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의 경고 징후를 인식하려고 시도할 때 잠재적인 문제의 징후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듣고 고립되거나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를 보이는 등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학생들을 관찰하십시오.
겉보기에 작은 변화라도 더 큰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무시할 경우 잠재적으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으면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찰만으로는 폭력적인 행동의 경고 신호를 적절하게 식별하는 데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상황을 적절하게 평가하려면 단순한 관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개별 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학생 및 동료와의 인터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의 경고 신호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려면 최신 연구 및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행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와 같은 올바른 자원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의사소통입니다. 학생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관점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폭력 행위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고 학생과 기타 이해관계자를 이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학교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의 경고 신호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향후 폭력 행위의 가능성 평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면 향후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개별 평가, 인터뷰 등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력의 유형, 원인, 경고 신호를 이해함으로써 학교는 위험을 식별하고 향후 폭력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향후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학생의 폭력 행위 이력, 총기 사용 가능성, 기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된 정보의 주관성을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학교가 위험을 평가할 때 철저하고 세부적인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환경과 학생 및 교수진의 행동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위축된 행동과 같은 학생 행동의 변화를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학교는 또한 폭언, 동료로부터의 고립, 잠재적인 폭력의 징후가 될 수 있는 기타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신호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가 개입과 예방 방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재 전략에는 동료 중재, 상담 및 개별 학생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방 전략에는 폭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도 프로그램, 학교 안전 계획 및 기타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입과 예방 전략을 모두 활용하면 신뢰도를 높이고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학교는 향후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인터뷰 및 기타 도구를 통해 학교는 위험 영역을 식별하고 향후 폭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또한 안전과 존중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안 절차의 기술을 통합해야 합니다. 폭력의 원인, 경고 신호, 개입 및 예방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학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개입 및 예방 전략. 개입과 예방 전략은 학교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개입 전략은 이미 폭력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방 전략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통적인 징계 관행을 넘어 강력한 관계 구축,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긍정적인 행동 장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중재 전략. 중재 전략은 이미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1:1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행동을 개선하고 폭력적인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중재 전략의 예로는 분쟁 해결을 위한 동료 중재, 정신질환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학생들이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분노관리 수업이 있습니다. 예방 전략. 예방 전략은 학교 폭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방 전략의 예로는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지도 프로그램,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 안전계획, 존중과 예의를 장려하는 교실 정책 등이 있습니다. 2. 중재 전략과 예방 전략을 모두 활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성인과 학생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교육함으로써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신뢰와 존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학생의 행동과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범죄 행위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자기조절 및 갈등, 해결 기술을 교육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 분노와 공격성의 폭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과 존중의 학교 분위기 조성.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면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 카메라 설치, 폐쇄 훈련 실시, 비상 훈련 실시 등 안전 프로토콜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는 학생과 성인 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하며 도움 요청과 관련된 낙인을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손함을 가르치고 명확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고 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모델링해야 합니다. 비상경보 시스템 및 온라인 모니터링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안전을 증진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교는 모든 보안 위협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학교의 가치를 반영하는 학교 사명 선언문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 학부모를 참여시킴으로써 통합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안전과 존중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는 집회, 포스터, 괴롭힘 방지 캠페인 홍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와 의사소통을 장려함으로써 학교는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학교는 안전과 존중에 도움이 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학교 폭력의 다양한 원인, 이와 관련된 위험 요소, 경고 신호, 식별 방법, 개인 및 예방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효과적인 개입과 예방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폭력 행위를 예방하려면 폭력 행위의 경고 신호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교육자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경고 신호를 식별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이 주로 따돌림이나 트롤링과 같은 학생들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학교 폭력은 더 광범위한 문제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학교 폭력이 가정이나 가족 문제, 지역사회의 빈곤이나 불평등 등 학교 외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이것이 학교 폭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오해는 학교 폭력이 더 엄격한 처벌을 받거나 특정 개인을 학교에서 퇴학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규율과 안전 프로토콜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실제로 개별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폭력의 근본 원인을 놓칠 수 있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갈등 해결 교육, 학교 및 지역사회, 관계 육성 등 학교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 폭력이 고등학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폭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폭력은 파괴적인 행동부터 신체적 상해까지 심각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이나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어른들의 역할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는 어른들이 필수적이다. 성인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 지도자와의 협력을 통해 성인은 학교 폭력 예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폭력이 단일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단일 솔루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도움으로 독자들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